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여성 건강국장입니다. 오늘 8월 30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번째입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입퇴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산대병원에 25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지역 요인 55명, 해외 요인 34명입니다. 전체 89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대별 발생 지역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 병원별 입원 현황입니다. 25명이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교육수련회 전체 207명이 입소했으나 21명이 현재 입소 중에 있고 186명은 퇴소를 했습니다. 예, 4페이지입니다. 울산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까지입니다. 먼저 85번이 되겠습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남편과 아들 1명이 있습니다. 건강은 양호합니다. 발생 경우를 보시면은 어제 안산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에 다녀오신 82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중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아침 07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동선을 보시면은 8월 23일 중구 소재 목욕탕에서 온천을 한 후 음식점에 들려 식사를 하고 자차로 귀가를 했습니다. 8월 24일은 역시 중구 소재 목욕탕에서 온천을 한 후 경주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 들린 후 다시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17시에 울산으로 출발해서 울산에 도착하여 울산 소재 음식점에 다시 들렀고 19시 30분에 귀가를 했습니다. 8월 25일입니다. 역시 중구 소재 목욕탕에서 온천을 한 후 중구 소재 음식점을 들른 후 중구 소재 미용실을 방문한 후 귀가를 했습니다. 8월 26일입니다. 경주 소재 골프장에 갔고 경주 소재 음식점을 들른 후 귀가를 했습니다. 8월 27일은 역시 중구 소재 온천장 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후 귀가했고 8월 28일 대하강 대공원에서 산책을 한 후 귀가를 했습니다. 8월 29일 중구 보건소에서 82번의 접촉자로 검사를 받은 후 귀가를 했습니다. 자택은 소독을 했고 가족분들을 검사했고 이동 동선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주 등 타 지역에 대해서는 동선사항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중에 있고 역학조사가 마치면 동선에 대해서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6페이지입니다. 86번 확진자입니다. 예, 남구에 거주하고 가족사항으로 배우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발생 경위는 울산 77번 확진자의 접촉자, 남편입니다. 가족 모두 8월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8월 24일 7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를 했으나 그 당시는 음성이었고 8월 29일 증상이 있어 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고 오늘 아침 07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택을 소독했고 가족 중 아들 2명, 딸 1명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87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가족상으로 아들, 며느리, 손주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십니다. 발생 기호를 보시면은 8월 10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셨고 8월 18일 1차도 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음성이었습니다. 8월 29일 발열 등 증상이 있어서 남구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았고 오늘 아침 07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월 18일 이후 달동 소재에 개인 사무실이 있었고 8월 20일, 25일,
28일 남구 소재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또 치료 후에 약국에 들러 약을 탔습니다. 조사 사항도 확진자 자택 사무실에 대해 방역 소독을 했고 접촉자 및 추가 동선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역학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분 역시 그 남구에 거주하고 가족 사항으로 동거인 한 분이 있습니다. 8월 22일 두통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8월 29일 토요일 울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오늘 아침 08시 2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자택에 계셨고 8월 22일 북구 소재 장례식장에 들렸습니다. 8월 24일, 26일, 27일 남구 소재 의원에 들렸고 약국에 들려서 약을 탔습니다. 8월 29일 어제도 남구 소재 의원에 들렸고 약국에 들려 약을 탔고 그리고 울산병원 선별진료소에 들려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자 자택 및 동선에 따라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 동거인 1명에 대해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심층 역학 조사를 통해서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분 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가족 상으로 부인이 계십니다. 이분의 직업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입니다. 울산 12바에 7062번입니다. 발생기호 및 이동 동선입니다. 8월 25일은 자택에 계셨고 8월 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운행 중 13시부터 13시 30분까지는 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8월 27일, 8월 23일부터 기저지달인 흉통, 통증으로 울산병원에 심내혈관 질환 스탠드 시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8월 28일 스탠드 시술을 마쳤고 시술 후 미열 등 증상이 있어서 8월 29일 15시에 울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8월 30일 오늘 아침 8시 2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자택에 대해서는 방역했고 가족인 부인에 대해서 검사 중이고 현재 심층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울산병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중앙역학조사반에 컨설팅을 받고 있고 전체 코호트 격리는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전체 코호트 격리는 불필요하고 51병도 5층입니다. 5층만 구분 폐쇄하는 것으로 잠정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확진자 추가 발생 사항입니다. 어제 82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안산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 방문 후 안산시 89번가의 접촉자입니다. 가족 1명, 자택 엘리베이터 1명, 전주 콩나물 음식점 2명, 스크린 골프장 16명, 이정포 원조 추어탕 음식점 2명, 중구 소재 목욕탕 120명, 어음의 약국 15명 등 전체 157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 85번 확진자 1명이 양소가 나왔습니다. 147명은 음성입니다. 나머지 스크린 골프장 4명, 목욕장 5명 등 9명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남구 소재 해나집, 경주에 소재한 가정집 접촉자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주 콩나물국밥, 이정포 원조 추어탕 등 두 음식점에 대해서는 동시간대에 식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83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가족 1명, 의원의 병원 17명 등 전체 18명을 검사했으나 17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1명은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84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가족 1명, 대구 왕벌떼기 음식점 6명 등 7명에 대해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대구 왕벌떼기 음식점의 경우 동시간대에 추가 접촉자가 더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19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184개국 등에 2,450만 명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2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83만 4천 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입니다. 8월 31일 기준 서울 116명, 경기 80명, 대구 30명, 인천 13명, 충남 8명, 전남 8명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99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전체 19,699명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2명이 보고되어 전체 323명입니다. 우리 시는 자가격리 중인 분이 655명도 있고 격리 해제되신 분이 7,871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8월 29일 현재 전체 826명을 검사했고 823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코호트19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어디든 누구에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울산에 오신 분들은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목욕장,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진료 내방객들에게는 선별 검사를 적극 안내해 주시고 증상이 의심되는 시민들께서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지 마시고 구분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브리핑 사항에 대한 질의가 계신 기자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비하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85번 확진자 정선을 보면 82번 확진자하고 중구 목욕탕에서 먼저 접촉을 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목욕탕, 골프장, 또 목욕탕, 음식점, 골프장, 또 목욕탕, 음식점 이렇게 해서 동선이 아마 동선 접촉자 수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촉자들 파악이 지금 어느 정도 돼 계시고 효과가 좀 어떠신지 먼저 좀 해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발생된 그 5명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접촉자나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 유증자 범위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고 다만 울산 병원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접촉자하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 숫자가 현재 지금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검체를 지금 채취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병실 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인데 51병동에 대해서 병실 내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문고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한 10건에서 한 15건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머지 지금 그 확진자 동선 범위에 있는 접촉자라든지 이거는 각 지금 보건소에서 맡아서 지금 보건소에서 찾고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취합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50여 명이라고 하신 게 울산병원 89번 확진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병원 내에서 접촉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 예, 맞습니다. 예. 10건에서 15건은 환경검체 이제 51병동 내 병실 전체 병실에 대해서 업체 채취할 에어컨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환경검체 말 그대로 이제 뭐 출입문, 손잡이 제일 중요한 게 에어컨이거든요. 에어컨 중심으로 해서 아마 검사를 할 겁니다. 88번, 89번 감염 경로도 깜깜이겠다, 그죠? 지금 현재 아직 감염 경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계신 분? 예.
뒤에 능동 감시자였을 텐데요. 이분이 지금 어쨌든 그 능동 감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1대1로 매칭에 대해서 계속 전화를 해서 증상이 있냐 여부를 확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내과를 방문하거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안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이제 문제가 지금 광화문 집회자들은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능동 감시로 지금 전환이 되는 게 우리 지침상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음성을 받고 이제 능동 감시자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능동 감시자가 어떤 지역에 그냥 제한되는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증세만 이제 하루에 3번 정도 이제 주고받는데 아마 이분이 이 의원을 간 그 원인이 어떤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 때문에 갖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게 있어서 다른 질병으로 갖는 건지 그거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지금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능동감시 기간 중에 이 발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녔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녔는 건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희들 오늘 요 사항을 한 번 더 파악해가지고 내일 그 브리핑 때 저희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앙의 지침에는 여전히 능동 감시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분이 확진자로 나오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로 피해자 지침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 별도 지침이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5번 확진자, 82번 확진자와 동시간대 같은 그 사우나를 이용한 게 맞는 게 확인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예, 타임 같은 시간대에 120명을 저희들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분 한 분만 지금 양성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같은 시간대라기보다가 이제 그 확진자가 머물렀던 시간 앞으로 1시간, 뒤에 1시간 이제 이렇게 범위를 잡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1시간 정도 먼저 들어와 있었던 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같이 질의사항 계신 네, 예, 고생 말씀하십시오. 많으십니다. 8.15 집회 검사를 안 한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14일 잠복기가 지나서 뭐 추가 감염 우려가 좀 낮을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14일이 지났는데도 음성 후에 다시 지금 양성 판정이 난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잠복기를 14일을 우리가 이제 잠복기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걸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은 광화문 이외에 기간이 지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서 감염 경로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찾아봐야 됩니다. 조사가 좀 면밀하게 더 돼봐야 되고 아무 데도 간 데 없이 이제 광화문에만 오직 갔다 왔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질본에 보고를 해서 지금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 지금 14일이라는 그 잠복기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그 아마 이제 동선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예. 신원 파악된 이유하고 신원 광화문 집회 상황에서 신원 파악된 이유하고 검사한 이유하고 예,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던 게 광화문을 갔다가 온 숫자가 547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본인들이 스스로 제출한 명단, 그 다음에 질본에서 2차에 걸쳐서 그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서 찾아내가지고 우리인데 명단 통보 온 거,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걸 전부 합하니까 485명 명단을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547명 대비 88.6%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민간 의료기관에 그 검사했는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받아서 대조를 해보니까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사람들이 177명이고 보건소에 가서 받은 사람들이 391명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568명인데 이거는 그 547명 대비를 했을 때 103.8%입니다. 더 많게 나오는 이유는
강화문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파악하고 있지 않는 개별적으로 그냥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지 또 뭐 어떤 형태로 하여튼 검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다른 관내에서 와서 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177명 그 민간 의료기관에 이제 이거는 비급여로 받은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무기명, 그 다음에 60에서 70세 어르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적지를 않고 자택전화번호를 적은 거, 이렇게 다 더해보니까 이게 한 115건 됩니다. 그러면은 특히 어르신 같은 게 60에서 70대 되는 어르신이 그냥 보건소로 가면은 무료로 할 걸 비급여로 돈을 주고 이제 갔다라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기명 어르신들, 그 다음 휴대전화를 안 남기고 집 전화번호를 남긴 157건에 대해서는 이게 울산 사람이든 다른 외지에서 와서 이제 검사를 받았던 간에 이분들은 뭔가 자기 신분을 노출하기가 좀 꺼려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짐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하니까 이제 568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추가로 명단을 확보했거나,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검사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87번 확진자의 그 이동 동선을 본 말이죠. 남부 소재 내과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게 역학조사 아직 덜 된 겁니까? 이걸 보십니까? 덜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중간에 어디에 뭐 들린 거나 뭐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우선 지금 그런 것만 파악돼서 정리를 한 게 그렇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질본에서 내려온 명단이 이제 250여 명이 있잖아요. 2차에서 그분들의 신상 정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검사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정보를 제시를 해서 검사를 받으면 맞춰서 그냥 딱 뽑으면 되는데, 그게 검사기관에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우리가 들고 있는 정보하고 안 맞는 게 아까 151명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똑같은 현상인데, 옛날에 이제 우리 이태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그때 이태원이 난리가 났지만 울산에서 이태원 갔다 온 사람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거든요. 없었고, 또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은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해도 우리가 쥐고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덜 받았는지를 몰랐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잠복 24일이라는 시점을 잡아서 이제 그 뒤로 넘어갔을 때부터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다 이래 본 거죠. 근데 지금 강화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침 우리가 하나 지금 연결이 된 걸로 나와서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조사를 해보면 그거 외에 뭐 어떤 다른 고리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어제가 지금 14일이 다 넘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지금 철수했습니다. 저희들 어제부로 다 철수했습니다. 지금 이제 증가세가 좀 확연한데요.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라든지 휴업,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행정명령 같은 것도 좀 검토 중이신지,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 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은 어제는 목욕장, 오늘 울산 병원, 그래서 또 실내 체육시설, 그래서 아마 내일 저희들 아마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입장 발표라면 단계 결정을 말하는 거죠. 그걸 포함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울산병원 병동 폐쇄된 부분에 보면 혹시 의료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의료진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데 조금 전에 내가 파악하기로 약 60여 명. 150명 중에서 의료진이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자수. 150명 중에 이제 60명 빼고 나면 입원 환자하고 외래 환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원객들 뭐 거기는 이제 보호자들도 있고 면회객도 있고 뭐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정확히 아직 분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오해라도 분류가 되는데도 바로 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기자분 없습니까? 예. 잠깐만 한 건만 더 예,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매일 TV 신선미 기자인데요. 그 이동 동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나 밝혀지지 않은 것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누누이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실명으로 나간 업소들이 꽤 여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이제 뭐 제대로 공개하나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지침 그러니까 우리 정보 그러니까 동선 공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실명으로 어떤 시설을 갖다가 공개를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용했던 그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사람이나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못 찾을 때 예를 들어서 분명히 10명이 같이 있었는데 5명은 찾았는데 5명은 누군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때는 이걸 공개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10명이 다 특정이 됐으면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접촉자 다 찾았는데 그 공개해가지고 뭐 우리가 더 이상 역학조사 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금지를 시켜놨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고 14일이 되면 무조건 다 내려라. 지금 그 사이버 뭐 크린 방역단이라고 그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추가 말씀드리면 그 4~5명이 나가는 거는 아직까지 그게 그 접촉자라든지 조사대상 유증상자들 다 못 찾고 그래서 저희를 공개해서 부득이 저희 다 찾아야 되는데 부득이 못 찾아가지고 그 공개해서 찾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부에 우리 그 한 명 지금 못 찾은 그 이천 짜장집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을 해서 동부 경찰서에서 지금 소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기자분 안 계십니까? 네, 하나만. 88번 환자 같은 경우에 급여 비급여로 되니까 스스로 검사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뭐 검사 대상이 돼서 받은 건가요? 이분은 이제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제 의무 기록을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저질환이 원래 있고 이제 다니던 분이 왔는 경우하고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열이 난다든지 호흡기 증세가 있어서 선별 진료를 받겠다고 갖는 건지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파악을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추가 발생 자본에 대한 그 역학조사 내용이 보완되는 대로 저희들 다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